대한민국 안보 걱정에 잠 못 드는 일본 미디어. 대한민국의 안보는 국민의 힘과 일본 미디어가 앞장서서 지킨다는 우스갯소리가 떠돌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일본 미디어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안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9월 27일 데일리 신조에서는 자국민을 살해한 북한의 겁쟁이 대응, 스가 요시히데 수상은 문 대통령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2016년에 밝혀진 박근혜 전 정권의 정치 스캔들, 소위 최순실 게이트에 필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된 데다 시신이 불에 타 바람에 날린 것이다. 미국이라면 즉시 군을 투입해 자국민 살해의 보복에 나설 정도의 사건이지만 북한의 평화를 추구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한국 정부는 살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하려다 비극을 당했다고 발표했지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정부가 고의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문이 제기되어 한국민과 보수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내건 스가 요시히데 수상이 자국민을 죽인 북한을 유감의 한마디로 치부하는 문 대통령을 신뢰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일 뿐이다. 한국군은 23일 사건을 미디어에 공개, 이 시가 북한이 인근 해상에서 행방불명되자 해양경찰과 해군, 항공기를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북한에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24일 오전 한국군은 이 씨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사인은 북한군에 의한 사살이고 이후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군이 발표한 이 씨가 행방불명된 경위의 설명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한국군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는다. 믿을 수 없다고 정부와 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의문은 이 씨가 과연 스스로 망명을 요구했느냐인데 이 씨의 페이스북을 보는 한 이 씨가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북한에 혼자 갈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부 한국 미디어는 이 씨에게는 빚이 있고 부인과의 이혼 충격에서 망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이 씨의 가족은 한국군의 발표와 이러한 미디어의 보도에 반발하고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백보양보해 한국군이 말하는 것처럼 이 씨가 망명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이 씨가 실종되었다는 지점에서 북한까지는 헤엄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이 씨 사망 사건의 발표에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1시 25분쯤 UN 75주년 고위급 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한국군은 이 씨가 북한군에 체포된 사실을 파악하고 22일 오후 6시 30분경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씨는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어 이날 10시경 시신이 불태워졌다. 자국민이 북한군에 체포되어 아직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출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씨의 사망에서 약 3시간 후에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수상은 9월 1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수상은 아베 신조 전 수상과 친밀하게 된 계기는 납치 문제 해결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전부터 납치 문제에 임해왔다. 일본 국민을 납치하고도 아직도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인 한국 국민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통령은 자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그 죽음을 유감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하려 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수상도 납치 문제 해결에 문 대통령이 협력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문 대통령은 자국민이 살해되어도 여전히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구구절절 대한민국 안보만을 걱정하는 기사를 본 일본 넷 우익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종전선언은 우스꽝스럽지만 아첨하기 위해 자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지도자를 신용할 수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문재인 씨는 북한은 선, 아군으로 일본은 악, 적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보려 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현실적인 관점을 무시하고 국가 운영을 하는 위태로움을 느끼는군요. 일본으로서는 이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 정부는 유감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응분의 조치를 취한다는 성명을 낼 뿐이지 한국의 대응을 보면 일본도 같은 수준의 저자세 애교구나 절실히 생각한다. 스가 요시히데는 문을 믿을 수 있는가? 스가 요시히데는 문처럼 되지 않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다. 애교가 강한 일본을 만들어줘. 다음 댓글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미쳤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도 나쁘다. 이 사람 밑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 일본은 예기치 못한 사태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구제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일본과의 국가 간의 약속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는 제재를 부과해도 좋다. 어차피 지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제재 사항을 정해두면 좋다. 다음 댓글입니다. 자신의 정책을 위해서는 국민의 다소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 따위 어떻게 신용할 수 있겠는가. 스가 요시히데도 의례상 대응할 뿐이고 후회는 스루 하는 것이 좋다.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낭비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런 비국민적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세계의 불가사의한 발견이다. 한국의 야당은 일본에서 말하면 입헌 민주당 정도의 힘밖에 없는 거지. 일본도 한국을 자유주의 국가로 애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다음 댓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계대 정권이기 때문에 신용 따위 원래 있을 리가 없다. 국민도 모두 적화 통일을 바라고 있으니까 일본은 주적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인가? 이상입니다.